안녕하세요. 노우지의 채널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더 많은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노인 냄새의 충격적인 진실. 할머니, 냄새 나요. 이 한마디가 얼마나 큰 상처가 되는지 아십니까? 60세 이상 어르신들 중 99.9%에게 특유의 냄새가 있습니다. 본인은 모르지만 주변 사람들은 느끼고 있습니다. 특히 아이들은 솔직하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더 큰 상처가 됩니다. 평생을 청결하게 살았는데도 냄새가 난다는 말을 들으면 가슴이 무너지는 기분입니다. 손주들이 더 이상 안기지 않습니다. 버스에서 옆자리가 비게 됩니다. 며느리가 자꾸 환기를 시킵니다. 이건 단순한 불쾌감의 문제가 아닙니다. 가족 관계가 무너지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자존감이 떨어지고 우울감이 생깁니다. 사회적 고립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50년간의 의학 연구 결과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단 3분만 투자하면 노인 냄새의 90%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특정 부위만 집중적으로 관리하면 됩니다. 과학적으로 증명된 노인 냄새의 원인. 노인 냄새는 과학적으로 입증된 현상입니다. 이것은 어르신들의 잘못이 아닙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 몸은 자연스럽게 변화합니다. 그 과정에서 체취도 달라집니다. 매일 씻고 향수를 뿌리고 입안을 헹궈도 냄새가 사라지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세 가지 주요 생리적 변화 때문입니다. 첫째, 땀의 변화입니다. 젊을 때는 하루에 약 1리터의 땀을 흘립니다. 60살 이후에는 그 양이 절반 이하로 줄어듭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오해하십니다. 땀이 안 나니 냄새도 안 나겠지. 정반대입니다. 땀은 우리 몸의 자연적인 청소 시스템입니다. 땀을 통해 몸 안의 독소와 노폐물이 배출됩니다. 땀이 줄어들면 이 물질들이 피부에 남아 세균의 먹이가 됩니다. 그 결과 냄새가 발생합니다. 둘째, 피지의 변화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피부에서 나오는 피지의 성분이 달라집니다. 젊은 시절의 피지와 노년의 피지는 화학적 구성이 완전히 다릅니다. 50대부터 피지 속에 노레날이라는 물질이 증가합니다. 이 물질이 노인 냄새의 주범입니다. 70대에 가장 많아지며 젊은 사람들에게서는 거의 발견되지 않습니다. 이 노레날 때문에 특유의 키키한 냄새가 발생합니다. 셋째, 구강 환경의 변화입니다. 60세 이후에는 침 분비량이 30% 이상 감소합니다. 침은 구강 내 세균을 제거하고 산도를 조절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침이 부족해지면 구강 건조증이 발생합니다. 세균이 번식하여 입냄새가 심해집니다. 향수는 해결책이 아닙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냄새를 감추기 위해 향수를 사용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닙니다.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향수는 냄새 위에 다른 냄새를 더할 뿐입니다. 이것은 더러운 화장실에 방향제만 뿌리는 것과 같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는 노인 냄새와 향수가 섞인 더 복잡한 냄새로 느껴집니다. 가족들은 더 창문을 열게 되고 어르신들은 더 상처를 받게 됩니다. 향수의 화학 성분은 피부의 노레날과 반응하여 예상치 못한 냄새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알코올 기반 향수는 피부를 더 건조하게 만들어 문제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과도한 목욕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뜨거운 물은 피부의 자연 보호막을 파괴하여 문제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뜨거운 물은 피부의 필수 오일을 제거하여 더 건조하게 만듭니다. 건조한 피부는 각질이 더 많이 생기고 이것이 세균의 먹이가 되어 냄새를 악화시킵니다. 진정한 해결책은 냄새의 원인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단 3분만 투자하면 노인 냄새의 90%를 없앨 수 있습니다. 특정 부위만 제대로 관리하면 됩니다. 노인 냄새의 90%가 발생하는 세 가지 핵심 부위. 수천 명의 환자를 진료한 결과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노인 냄새의 대부분은 세 부위에서 발생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이 부위를 제대로 씻지 않습니다. 첫 번째 핵심 부위는 피부가 접히는 곳입니다. 목주름, 겨드랑이, 가슴 밑, 배꼽, 사타구니, 무릎 뒤, 팔꿈치 안쪽. 이런 곳은 땀이 잘 마르지 않습니다.
세균이 번식하기 좋은 환경입니다.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이런 주름진 부위를 대충 씻거나 아예 씻지 않습니다. 목 뒤쪽과 귀 뒤는 특히 자주 간과되는 부위입니다. 이 부위에는 피지선이 많아 기름진 분비물이 많이 나옵니다. 시간이 지나면 이 분비물이 산화되어 노레날이 되고 특유의 냄새를 발생시킵니다. 가슴 및 배꼽, 사타구니도 매우 중요한 부위입니다. 이 부위는 밀폐되어 있어 땀과 피지가 쉽게 쌓입니다. 세균이 번식하기 좋은 환경이 됩니다. 두 번째 핵심 부위는 털이 많은 곳입니다. 겨드랑이, 가슴, 두피 이런 곳은 털이 많아 땀과 피지가 쉽게 쌓입니다. 특히 두피는 많은 분들이 간과합니다. 머리를 감을 때 손가락으로 두피를 꼼꼼히 마사지하듯 씻어주세요. 두피에는 많은 피지선이 있어 기름진 분비물이 많이 나옵니다. 나이가 들면 두피의 세포 재생 속도가 느려져 각질이 쉽게 쌓입니다. 이 각질과 피지가 세균의 먹이가 되어 냄새를 발생시킵니다. 세 번째 핵심 부위는 땀이 많이 나는 곳입니다. 발, 발가락 사이, 손바닥 등 이런 곳은 땀샘이 많아 냄새가 잘 납니다. 특히 발은 하루 종일 신발 속에 갇혀 있어 세균이 번식하기 좋습니다. 발은 특히 중요한 부위입니다. 성인의 발에는 약 25만 개의 땀샘이 있어 하루에 많은 양의 땀을 생성합니다. 신발과 양말이 이 습기를 가두면 세균이 번식하기 좋은 환경이 됩니다. 세균은 땀에 포함된 단백질과 지방을 분해하면서 특유의 냄새를 발생시킵니다. 3분 투자로 냄새를 90% 제거하는 333 클렌징 방법. 이제 이 세 부위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333 클렌징 방법입니다. 3분 동안 세 가지 중요 부위를 세 가지 원칙에 따라 씻는 방법입니다. 이 간단한 방법만으로도 노인 냄새의 90%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먼저 준비물을 준비하세요. 미지근한 물 38에서 40도, 순한 비누 또는 바디워시, 부드러운 샤워 타월이나 수건, 목욕 브러쉬, 보습 로션, 깨끗한 수건. 첫 번째 원칙 미지근한 물로 씻기. 뜨거운 물은 피부의 보호막을 손상시킵니다. 오히려 냄새를 더 심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38도에서 40도의 미지근한 물을 사용하세요. 우리 피부 표면에는 산성막이라는 보호층이 있습니다. 이 산성막은 유해 세균의 번식을 억제하는 역할을 합니다. 뜨거운 물로 자주 씻으면 이 산성막이 손상됩니다. 결국 냄새가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원칙 부드럽게 문지르기. 특히 접히는 부위와 털이 많은 부위. 샤워 타월이나 부드러운 수건으로 부드럽게 문질러 주세요. 너무 세게 문지르면 피부가 상할 수 있습니다. 노년기 피부는 젊었을 때보다 얇고 약합니다. 너무 세게 문지르면 피부가 쉽게 손상될 수 있습니다. 손상된 피부는 세균 감염에 더 취약합니다. 그 결과 염증이 생기고 냄새가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원칙 완전히 말리기. 씻은 후에 물기를 완전히 제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접히는 부위는 물기가 남기 쉽습니다. 수건으로 부드럽게 두드려 물기를 완전히 제거하세요. 습한 환경은 세균과 곰팡이가 번식하기 좋은 조건을 제공합니다. 피부 표면에 남아있는 물기는 세균 번식의 온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피부가 접히는 부위는 물기가 쉽게 갇혀 있어 더 위험합니다. 이제 333 클렌징의 구체적인 방법을 알아봅시다. 첫 번째 피부가 접히는 부위 관리. 미지근한 물로 먼저 전신을 적십니다. 순한 비누나 바디워시로 거품을 충분히 내세요. 목주름, 겨드랑이, 가슴 및 배꼽, 사타구니, 무릎 뒤, 팔꿈치 안쪽을 집중적으로 씻습니다. 부드러운 원형 움직임으로 문지르되 너무 세게 하지 마세요. 특히 피부 주름 사이를 잘 씻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털이 많은 부위 관리. 두피, 겨드랑이, 가슴, 다리, 사타구니 부위를 중점적으로 씻습니다. 샴푸를 사용할 때는 손가락 끝으로 두피를 마사지하듯 문질러 주세요. 머리카락만 씻는 것이 아니라 두피를 깨끗이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누나 바디워시로 충분한 거품을 내어 털 사이사이까지 닿도록 합니다. 세 번째 땀이 많이 나는 부위 관리. 발, 발가락 사이, 손바닥 등을 중점적으로 씻습니다. 발을 씻을 때는 발가락 사이까지 꼼꼼히 씻으세요. 때로는 손가락을 발가락 사이에 넣어 씻으면 더 효과적입니다.
등은 긴 손잡이가 달린 브러쉬를 사용하면 혼자서도 쉽게 씻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미지근한 물로 충분히 헹구세요. 비누 잔여물이 남아 있으면 피부 자극과 건조함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모든 부위를 꼼꼼히 헹구는 것이 중요합니다. 샤워 후에는 깨끗한 수건으로 물기를 부드럽게 두드려 제거합니다. 특히 피부가 접히는 부위와 발가락 사이는 꼼꼼히 말리세요. 완전히 말린 후 순한 보습제를 발라주면 더 효과적입니다. 2333 클렌징을 매일 실천하면 노인 냄새가 현저히 감소합니다. 일주일만 해도 차이를 느낄 수 있고 한 달이면 주변 사람들도 변화를 알아차릴 것입니다. 노인 냄새 제거를 위한 추가 관리법. 기본적인 333 클렌징과 함께 다음 습관들도 도움이 됩니다. 이 방법들은 노인 냄새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첫째, 충분한 수분 섭취. 물은 우리 몸의 청소부입니다. 하루 6컵 이상의 물을 마시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1컵, 점심 식사 전후로 1컵씩, 오후 3시쯤 1컵, 저녁 식사 전 1컵, 자기 전 1컵. 커피나 차는 물 대신 되지 않습니다. 카페인은 오히려 몸에서 수분을 빼앗아갑니다. 우리 몸은 수분을 통해 독소를 배출합니다. 신장은 물을 사용하여 혈액에서 노폐물을 걸러냅니다. 충분한 수분이 없으면 이 과정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 결과 체내 독소 농도가 높아지고 이것이 피부를 통해 배출되면서 냄새가 발생합니다. 둘째, 가벼운 운동과 햇볕 쬐기. 하루 20분 햇볕 아래 산책이면 충분합니다. 햇볕에는 자연 살균 효과가 있습니다. 피부에 나쁜 세균을 죽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적절한 땀도 몸속 노폐물 배출에 도움이 됩니다. 적절한 운동은 혈액순환을 촉진합니다. 혈액순환이 좋아지면 세포에 산소와 영양분이 더 잘 공급됩니다. 또한 노폐물 제거도 더 효율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운동 중에 흘리는 땀은 몸속 독소를 배출하는 자연적인 방법입니다. 셋째, 항산화 식품 섭취. 고추, 토마토, 사과, 딸기, 메밀, 현미 등이 좋습니다. 특히 붉은색이나 보라색 과일과 채소를 섭취하세요. 마늘은 처음에는 냄새가 나지만 소화된 후에는 몸 냄새를 줄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노인 냄새의 주범인 노네날은 체내 지방산의 산화 과정에서 생성됩니다. 항산화 물질은 이런 산화 과정을 억제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 결과 노네날 생성이 감소하고 냄새가 줄어듭니다. 넷째, 구강관리. 하루 3번 양치질은 기본입니다. 혀 클리너로 혀도 닦아주세요. 무설탕 껌을 씹으면 침 분비가 촉진되어 입 냄새 감소에 도움이 됩니다. 구강 건조증은 노인 냄새의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침 분비량이 감소하면 구강 내 세균이 번식하여 입냄새가 심해집니다. 이 냄새는 대화 중에 주변으로 퍼져 전체적인 인상에 영향을 미칩니다. 다섯째, 옷과 침구류 관리. 옷과 속옷은 자주 갈아입으세요. 면 소재를 선택하고 햇볕에 말리세요. 침구류는 일주일에 한 번 세탁하세요. 신발은 번갈아 신고 양말은 매일 교체하세요. 채취는 옷과 침구류에 쉽게 배어들어 오래 지속됩니다. 아무리 몸을 깨끗이 씻어도 옷과 침구류에서 냄새가 나면 소용이 없습니다. 특히 노레날은 섬유에 쉽게 흡수되어 오래 지속되는 특성이 있습니다. 식습관 개선으로 냄새 줄이기. 식습관도 노인 냄새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몸에서 나는 냄새는 우리가 먹는 음식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일부 음식은 냄새를 악화시키고 일부 음식은 냄새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냄새를 악화시키는 음식들. 과도한 육류는 특히 붉은 고기는 소화 과정에서 암모니아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가공식품은 보존제와 첨가물이 많아 체내 독소를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매운 향신료는 일시적으로 체취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알코올은 간에서 분해될 때 아세트알데히드를 생성하여 땀으로 배출됩니다. 카페인은 땀 분비를 촉진하고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냄새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되는 음식들. 클로로필이 풍부한 녹색 채소는 체취를 중화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섬유질이 풍부한 음식은 장 건강을 개선하여 독소 배출을 촉진합니다. 항산화 식품은 체내 산화 과정을 억제하여 노네날 생성을 감소시킵니다. 수분이 많은 과일과 채소는 체내 수분 균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프로바이오틱스 식품은 장내 미생물 균형을 개선하여 채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추천하는 음식들, 파슬리, 민트, 바질, 고수 이런 허브들은 자연적인 채취 중화제 역할을 합니다. 감귤류 과일은 비타민C가 풍부하여 체내 독소 제거에 도움이 됩니다. 요구르트와 케피어는 프로바이오틱스가 풍부하여 장 건강을 개선합니다. 녹차는 항산화 성분인 카테킨이 풍부하여 체내 독소 제거에 도움이 됩니다. 씨앗과 견과류는 비타민 E와 건강한 지방이 풍부하여 피부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식사 패턴도 중요합니다. 소식하기, 과식은 소화 부담을 증가시켜 채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규칙적인 식사, 불규칙한 식사는 대사를 방해하여 채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천천히 씹어 먹기, 소화를 돕고 영양소 흡수를 향상시킵니다. 노인 냄새를 위한 천연 해결책, 화학 성분이 많은 제품 대신 자연 성분을 활용하면 노인 냄새를 효과적으로 제거하면서도 피부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식초 린스. 사과 식초는 피부의 pH를 정상화하고 세균 번식을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물 1리터에 식초 2큰술을 섞어 샤워 후 헹굼용으로 사용하세요. 특히 노인 냄새가 심한 부위에 효과적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식초 냄새는 금방 사라집니다. 베이킹소다 스크럽. 베이킹소다는 냄새를 중화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1큰술에 베이킹소다와 물을 섞어 부드러운 페이스트를 만듭니다. 샤워 중에 피부가 접히는 부위나 땀이 많이 나는 부위에 부드럽게 문지르세요. 민감한 피부에는 사용하지 마세요. 녹차 목욕. 녹차 봉지 3개, 4개를 뜨거운 물에 10분간 우려낸 후 목욕물에 넣으세요. 녹차의 카테킨과 폴리페놀은 항산화 및 항균 효과가 있어 노인 냄새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피부 보습에도 좋습니다. 레몬 주스 솔루션. 레몬 주스는 자연적인 항균 효과가 있습니다. 레몬 반 개를 짜서 물 1컵과 섞은 후 냄새가 심한 부위에 코튼볼로 가볍게 발라주세요. 햇빛에 노출될 예정이라면 사용하지 마세요. 레몬은 광감작제이므로 피부를 햇빛에 민감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알로에 베라 젤. 알로에 베라는 진정 효과와 함께 가벼운 항균 효과가 있습니다. 순수 알로에 베라 젤을 냄새가 나는 부위에 발라주세요. 피부를 진정시키고 세균 번식을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알로에 베라는 자극이 적어 민감한 피부에도 적합합니다. 티트리 오일 용액. 티트리 오일은 강력한 항균, 항진균 효과가 있습니다. 물 1컵에 티트리 오일 5에서 10방울을 섞어서 스프레이병에 담습니다. 냄새가 심한 부위에 가볍게 뿌려주세요. 원액을 직접 피부에 바르지 마세요. 반드시 희석하여 사용하세요. 로즈마리 앤드 세이지 목욕. 로즈마리와 세이지는 노레나를 중화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말린 로즈마리와 세이지 한 줌을 뜨거운 물에 10분간 우려낸 후 목욕물에 넣으세요. 15분에서 20분간 담그고 있으면 노인 냄새 감소에 도움이 됩니다. 이런 천연 성분들은 화학 제품보다 피부에 자극이 적고 장기적으로 사용해도 안전합니다. 하지만 처음 사용할 때는 소량으로 피부 반응을 테스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노년 냄새 관리를 위한 일주일 프로그램. 이제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일주일 프로그램을 소개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단계적으로 습관을 형성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너무 갑작스러운 변화는 지속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1일차 333 클렌징 시작하기. 아침에 미지근한 물 1컵 마시기. 미지근한 물로 샤워하기. 접히는 부위, 털이 많은 부위, 땀이 많이 나는 부위 집중 관리. 완전히 말리기. 하루 최소 6컵의 물 마시기. 2일차 옷과 침구류 관리 시작하기. 333 클렌징 실천. 면 소재 속옷으로 교체. 썼던 옷은 바로 세탁하기. 베개 커버 교체하기. 하루 최소 6컵의 물 마시기. 3일차 구강 관리 강화하기. 333 클렌징 실천. 혀 클리너 구입 및 사용. 하루 3번 양치질 식후 30분 기다렸다가 무설탕 껌 씹기 시작. 하루 최소 6컵의 물 마시기. 4일차 가벼운 운동 시작하기. 333 클렌징 실천. 20분 햇볕 아래 산책하기. 세탁한 옷은 가능하면 햇볕에 말리기.
하루 최소 6컵의 물 마시기. 5일차 식습관 개선 시작하기. 333 클렌징 실천. 항산화 식품 섭취 늘리기. 마늘 1쪽에서 2쪽 섭취하기. 침구류 세탁하기. 하루 최소 6컵의 물 마시기. 6일차 천연 제품 시도하기. 333 클렌징 실천. 식초 린스 또는 베이킹소다 스크럽 시도. 신발 관리. 하루 최소 6컵의 물 마시기. 7일차 모든 습관 통합하기. 333 클렌징 실천. 20분 햇볕 아래 산책하기. 항산화 식품 섭취하기. 구강 관리 철저히 하기. 옷과 침구류 관리하기. 하루 최소 6컵의 물 마시기. 이 일주일 프로그램을 실천한 후에는 어떤 변화가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미 냄새 감소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이 습관들을 계속 유지하면 한 달 후에는 노인 냄새가 90% 이상 감소할 것입니다. 실제 사례와 마무리. 이제 실제 사례를 통해 이 방법의 효과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례 1. 박영숙 68세 여성. 박할머니는 손주가 할머니 냄새 나요 라고 말한 후 심한 우울감을 겪었습니다. 333 클렌징과 함께 물 섭취량을 늘리고 식습관을 개선했습니다. 2주 후 손주가 다시 할머니 무릎에 앉기 시작했습니다. 1개월 후에는 손주가 할머니 좋은 냄새 나요 라고 말했습니다. 박할머니는 손주와 다시 가까워질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사례 2. 김철수 76세 남성. 김 할아버지는 아들 가족이 방문할 때마다 창문을 열어 상처를 받았습니다. 333 클렌징을 시작하고 특히 두피와 발 관리에 집중했습니다. 매일 20분씩 산책하고 마늘을 꾸준히 섭취했습니다. 3주 후 아들이 더 이상 창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이제 며느리가 방에 들어와도 얼굴을 찡그리지 않아요 라고 기뻐했습니다. 사례 3. 이정숙 73세 여성. 이 할머니는 입냄새 때문에 말하기를 꺼렸습니다. 혀 클리너와 구강 관리에 집중했습니다. 하루 8컵의 물을 마시고 무설탕 껌을 씹기 시작했습니다. 1개월 후 구강 건조증이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이제 손주들과 이야기할 때 자신감이 생겼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노인 냄새는 해결 가능한 문제입니다. 간단한 습관 변화만으로도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 배우신 333 클렌징과 함께 충분한 수분 섭취, 적절한 운동과 햇볕 쬐기, 항산화 식품 섭취, 철저한 구강 관리, 옷과 침구류 관리, 이 5가지 습관을 꾸준히 실천하면 노인 냄새로 인한 고민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할머니 냄새 나요라는 말은 더 이상 듣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제 가족과의 소중한 시간을 더 가깝고 행복하게 즐기실 수 있습니다. 노년의 품격과 자존감을 되찾으세요. 건강하고 자신감 넘치는 노후 생활을 누리세요. 여러분의 경험도 궁금합니다. 혹시 이런 방법을 시도해 보셨나요? 효과가 있으셨나요? 또는 다른 효과적인 방법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이 정보가 필요한 다른 분들을 위해 공유해 주세요. 노우지의 채널은 앞으로도 여러분의 삶을 바꿀 소중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